3위는 12월 29일 서울에 도착했다. 민족진영에선 유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좌익은 찬탁 운동으로 맞서 양측 대모대가 충돌하던 무렵이었다. 정당도 100여 개가 난립해 있었다. 그러한 때 나중에 백선엽 장군의 증언입니다. 그러한 때 나중에 국방경비대가 되는 조직이 대원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특히 장교 경험을 지닌 자는 군사영어학교라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솔깃했어요. 나는 원래 배움을 좋아하잖아요. 서울 태릉에 있는 제1연대 창설준비실 현대 육사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최병택 소령이 연대 편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후일에 한국전쟁 발발 시 최병택 소장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초전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임된 채 종군하다가 경남 하동전투에서 전사했다. 후일 중장으로 추서되었다. 그는 평양 출신으로 일본 육사 49기 출신이었다. 병가는 중포병, 기술계통의 보직에 오래 근무, 강복 직전 인천 육군 조병창의 공장장이었다. 최소령이 매우 반가워하더군요. 오, 잘 왔어. 자네 셋 모두 입대하면 어떨까? 여기 아는 사람도 많을 거야. 정일경, 강문봉은 육군 중장으로 제2군 사령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정일권, 강문봉이도 와 있어. 백군, 자네 동생도 입대하여 소대장을 하고 있어. 불러줄게 하더군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영어학교 공부까지 시켜준다는 바람에 셋 모두 입대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 전형이 끝나고 선서를 하니 역시 셋 모두가 중위로 인간되었다. 정식 서류상으로는 1946년 2월 26일자였다. 곧 미 군정청에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웅준 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웅준 선배님은 대뜸 셋 모두 잘 왔어. 현재 부대를 만들고 있다. 즉시 현지로 날아가서 도와야 해. 군대 경험자가 없으니 진척이 되지 않아. 부탁한다. 임지는 골라서 가도 좋아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들었던 얘기와는 사뭇 다르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라면 해! 하고 호통을 쳤어요. 셋 모두 알겠습니다! 라고 크게 복창했지. 이응준 씨는 구 일본 육사 26기생, 강복 당시 일본 육군 대령입니다. 일본 육군 대자로서 백선엽보다 무려 21살 연상의 대선배였다. 갈록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 부대를 골라서 가도 좋다고 해서 김백일 중위는 나리, 지금의 익산 제3연대, 천안군 중위는 대구 제6연대, 백선엽 중위는 부산 제5연대를 선택했다. 군사영어학교엔 학적만 걸어둔 것이다. 국방경비대의 당초 목표는 각 도에 한 개 연대씩 학계 8개 연대, 병력 2만 5천 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46년 8월 제주도가 도로 승격되어 연대 창설 목표는 9개로 늘어났다. 제5연대는 한국 최대의 항만 부산을 경비하는 부대였던 만큼 서울의 제1연대와 거의 같은 시기인 1946년 1월 19일에 창설되었다. 우선 한 개 중대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중대장은 박병권, 후일 육사교장 역임, 중장, 박병권 소위였다. 주둔지는 부산 서부 감천동의 해안, 생활 기반이 잡히자 그는 평양에 있던 어머니와 부인을 불러 월남하게 했다. 백선엽은 승진의 급행열차를 탔다. 1946년 2월 보병 제5연대 A중대장, 그해 9월 제5연대 제1대대장, 1947년 1월 1일 중령 진급과 동시에 제5연대장이 되었다. 질문입니다. 연대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죠? 1개 중대를 3개 중대로 확충해서 대대를 편성하고 그것을 또 3개 대대로 확충해서 연대를 만들었죠. 급료와 양식비를 위한 예산은 부대의 미 군사고문관이 도청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관리했습니다. 고문관의 사인이 없으면 휘발유 한 통, 탄약 한 발도 입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보급 청구권을 전담했으니까요. 미 고문관과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미국 시민의 세금에 의해 조달되었던 만큼 미군정 당국에서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미 고문관과 깊이 사귀어 뒤늦게 영어를 배우는 데 재미를 붙였어요. 부산 근무에 만족하셨군요. 부산 근무 5년간 내가 지휘한 제5연대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왔던 박병권, 오덕준, 이치업 장군 등이 좋은 환경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OND 출신자는 후일에 장군이 된 앞에 세 분 외에 대장까지 지낸 노재현 장군, 맹장으로 알려진 송유찬 장군, 중장으로 누진한 김익렬 장군, 후일에 중앙정보부장이 된 이후락 장군,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된 박종규 씨, 서울시장이 된 박영수 씨 등의 군력도 모두 오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충원한 사병들의 자질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백선엽 중령은 1947년 12월 부산 주둔 제3여단, 당시 여단장은 이응준 장군이었습니다. 제3여단장의 참모장으로 전출되었다가 1948년 4월 11일 통일부 정보국장 겸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초장으로 상경했다. 시대는 숨가쁘게 흘러갔다. 그의 육군본부 정보국장 재임 불과 8일 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4.3 폭동이 발발했고, 정보국장 재임 4개월 후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2개월 만인 10월 19일 14연대에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6번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 11월에 진급을 했습니다. 백선엽 대령은 숙군 작업을 지휘하면서 훗날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박정희 소령을 만나게 된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폭동과 제9연대장 암살 사건에 이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항에 직결해 있던 제14연대 출항 직전 국군 조직에 잠입했던 자익 뿌락치 선동으로 총뿌리를 거꾸로 들고 반란을 일으키자 국군 숙군 작업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국회는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공포했다. 계속해서 백선엽 장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군의 불순분자와 극자분자의 제거는 본래 헌병사령부 및 특설의 군법회의가 담당해야 했으나 사상 및 국가의 관계를 조사하고 경찰과의 업무 협조도 필요했기 때문에 정보국에서 맡았습니다. 김한일 인터뷰 당시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김한일 소령이 과장으로 있던 방첩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내가 지휘했습니다. 숙군 작업에 걸려든 박정희 소장과의 인간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박정희 소령이 근거되어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당시 작정교육국 과장이었지만 경비사관학교 육사의 전신입니다. 경비사관학교 교관 중대장 시절에 활동이 상당히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 걸려든 겁니다. 박정희 소령은 나보다 3살 연상이었어요. 나와 비슷한 경력이지만 대구 사범 졸업 후 보통학교 교사로 의무 근무 연수를 채우고 나서 만주로 건너와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선임이 된 거죠. 국군 입대도 나보다 늦어 경비사관학교 2기생이 되었어요. 동문이긴 했지만 만주에서도 한국군에서도 그때까지 함께 근무한 일이 없고 인사 정도나 나누던 관계였어요. 여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함께 현지에서 막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소문난 대로 대단히 우수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백선엽이 박정희를 살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질문입니다. 박정희 소령은 남노당 군사책이었던 만큼 중재에 해당합니다. 숙군 작업 때 왜 오직 그 사람만 구명해 주셨습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 어느 날 방첩과장 김한일 소령이 박정희 소령이 국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해요. 근거된 후 박 소령은 처음부터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전향을 서약했대요. 나는 그걸 무시할 수 없어 수락했습니다. 이어지는 백 장군의 증언. 우리들은 서울 명동에 있던 증권거래소 내 정보국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박소령은 빳빳한 자세로 선 채 잠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말했지요.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나를 한번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작업복 차림에 후줄근했지만 그는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시종. 나는 어떤 종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순간 사람이 아깝다는 생각,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나도 모르게 그 말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나 혼자 힘으로는 구명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순서를 밟아 참모 총장에게 이렇게 상신했습니다. 박정희 소령은 처음부터 사실을 공술하여 전모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 소령은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되었어요. 물론 제대 처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쫓겨나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형편을 알고 나는 정보국의 김정권 소장으로 예편했고 경희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인터뷰 당시 평화연구 원장이었습니다. 나는 정보국의 김정권 소령, 유양수 대위 소장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유양수 대위와 상의하여 박 소령을 문관으로 전투 정보과에 근무하게 했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화끈하게 봐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만 살려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생활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정순재 의원님이 한 번 도와준다면 화끈하게 봐주시는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박정희 대령의 준장 진급 때 그리고 박준장의 소장 진급 때 내가 뒷보증을 섰습니다. 한 번 도와줬으면 끝끝내 도와줘야지. 난 본래 그런 사람이요. 박정희 장군의 구테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이 된 후 보릿고개에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 발전시키는데 큰 리더십을 발휘한 점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구명 장면에 관해서는 조갑재 대표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전기에도 아주 자세하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